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건의 무게는 종종 삶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황금기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적 여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질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평생 고수해온 원칙과 집착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낼 것인지 무거운 짐을 계속 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움, 곧 해방의 시작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닌 경험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황금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86%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소유물을 25% 줄인 시니어들의 스트레스는 40% 감소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그저 버리는 방법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되찾는 비결을 공유합니다. 30년간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만난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경험한 변화의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유품 정리사 김호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정리해야 할 물건은 오래된 서류와 종이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이었던 72세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이 선생님은 40년 공직 생활 동안 모은 서류들을 은퇴 후에도 10년 넘게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책장 6개가 서류철로 가득했죠.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원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의료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정작 필요한 서류는 수천 장의 종이 사이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어 병원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최병국 씨입니다. 40년간 회계사로 일하신 분인데 은퇴 후에도 업무 습관 그대로 모든 영수증과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작은 아파트 안에 서류 상자가 10개나 되었죠. 어느 날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관들이 말씀하시길 종이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최 씨는 서류 정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죠. 서류는 대부분 5년이 지나면 법적, 실용적 가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 관련 서류도 일반적으로 5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담긴 오래된 서류는 보안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71세 윤미경 씨는 15년 전 서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금융사기를 당하실 뻔했습니다. 75세 박명숙 여사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는데 퇴직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교무 자료와 학생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계셨어요.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뇌졸중으로 요양원에 가시게 되었을 때 그 서류들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폐기되었고 정말 소중한 몇 장의 편지와 사진만 앨범에 보관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할 때 함께 정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류 정리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세요. 부엌 서랍, 침실, 서재, 지갑 등 집 안 곳곳에 흩어진 종이들을 모두 모아봅니다.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는 반드시 보관해야 할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서, 연금 관련 서류, 상속 관련 문서 같은 중요 서류들이죠. 이런 서류들은 습기가 없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파일에 넣어 라벨을 붙이면 나중에 찾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는 1, 2년 정도 보관하면 좋을 서류들입니다. 최근 의료 기록, 작년 세금 자료, 공과금 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서들은 매년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즉시 폐기해도 될 서류들입니다. 5년 이상 된 영수증, 오래된 카드 명세서, 이미 해지한 보험 안내문, 쓸모없는 광고 전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파쇄하여 버리세요. 제가 고객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필수 서류만 투명한 서류 파일 하나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침대 옆이나 책상 가장 접근하기 쉬운 서랍에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씨는 모든 중요 서류를 빨간색 파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때도 가족들이 쉽게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디지털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중요 서류를 촬영해 저장하거나 스캐너 앱을 활용하면 실물 없이도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릴 거예요. 65세 정민수 씨는 손자의 도움으로 모든 중요 서류를 디지털화했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필요한 서류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종이 서류는 90% 이상 줄였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봄과 가을, 1년에 2번 정도 서류함을 열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누적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서류 정리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는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딱 알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이 쉽게 필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됩니다. 서류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드리는 일이자 소중한 가족들에게 남길 마지막 배려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서재나 서랍을 열어보시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미래와 가족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정리해야 할 물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약품, 화장품, 식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달 방문했던 71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더니 20년 전 사용하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절반이나 남아 있어서 아까워 버리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들을 검사해 보니 대부분 변질되어 있었고 일부는 미생물이 서식할 정도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최근 피부 트러블로 피부과를 다니고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오래된 화장품 사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개봉 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변질됩니다.
특히 자연 성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방부제가 적어 더 빨리 변합니다. 변질된 화장품은 피부 발진, 알레르기, 심지어 안구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장품 용기 하단에 있는 작은 아이콘을 확인해 보세요. 그 옆에 6M, 12M 같은 표시는 개봉 후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합니다. 65세 박정호 씨의 사례는 더 심각했습니다. 10년 전 허리 수술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계속 보관하고 계셨어요. 최근 요통이 심해져 그 약을 복용했는데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약이었던 겁니다. 의사는 약의 성분이 변질되어 독성 반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약품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인슐린,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받은 처방약에는 복용 기한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비타민은 효능이 떨어지고 몸에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방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73세 이미영 씨의 주방 찬장을 정리했을 때 15년 된 향신료와 8년 된 통조림이 나왔습니다. 아직 버리기는 아깝고 가끔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하셨죠. 하지만 오래된 향신료는 향과 맛이 사라질 뿐 아니라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가 피기도 합니다. 통조림도 캔이 부풀어 오르거나 녹이 슬었다면 보툴리눔 독소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1에서 5년, 말린 식품은 1, 2년, 향신료는 1에서 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간도 보관 환경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습기가 많거나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했다면 더 빨리 변질될 수 있습니다. 69세 최병구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을 경험하셨습니다. 2년 전에 산 통조림 콩을 드신 후 심한 복통과 설사로 3일간 입원하셨어요. 캔 안쪽에 있는 부식이 식품과 반응해 독소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최 씨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을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약품, 화장품, 식품을 각각 분리해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품 정리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하시면 좋아요. 모든 약을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지난 것은 바로 버리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가져다 주세요. 또한 약품은 습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욕실 약장은 습기가 많아 약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아요. 대신 서늘하고 건조한 서랍이나 캐비닛을 이용하세요. 화장품은 3에서 6개월마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같은 눈 화장품은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 더 자주 확인해야 해요. 화장품을 구매하실 때는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거나 개봉일을 제품에 표시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66세 윤지연 씨는 화장품 구매 날짜를 메모에 붙이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줄고 화장품 낭비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주방식품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리하면 좋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찬장을 하나씩 비우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통조림은 캔의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진 캔은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신료는 색과 향을 확인해 보세요. 색이 바래거나 향이 약해졌다면
신선한 것으로 교체할 때입니다. 77세 정영수 씨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다 쓸 수 있을까? 를 자문해 보세요. 큰 사이즈가 경제적으로 보여도 다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면 결국 낭비입니다. 요즘은 소포장 제품이 많으니 그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하면 건강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도 확보되고 물건 찾기도 쉬워집니다. 또한 정작 필요한 물건에 집중할 수 있어 소비 습관도 개선됩니다. 63세 김미영 씨는 약품과 화장품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남으니 관리하기도 쉽고 새로운 제품을 살 때도 더 신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안심감이 가장 좋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정리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번 주말 화장대와 약장, 주방 찬장을 열어보시고 건강을 위협하는 오래된 제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품을 살 때 정말 다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입니다. 오래된 휴대폰,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 고장난 가전제품 등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 집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만난 69세 강동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셨던 강 씨는 은퇴 후에도 기술에 대한 애착이 남아 25년간 사용했던 모든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 구형 노트북 7대, 브라운관 모니터 3대, 오래된 휴대폰 12대,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등이 있었죠. 언젠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쓸만한 부품이 있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방문했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불안정하게 쌓아둔 전자기기 더미가 무너져 손자가 다칠 뻔했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강 씨는 모든 전자기기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정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특히 전자기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을 쉽게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크지요. 제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20년 된 첫 컴퓨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컴퓨터를 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74세 장미숙 여사님은 더 흥미로운 경우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흔적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로 방 한 칸을 그대로 남겨두셨죠.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매일 보는 먼지와 죄책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의미 있는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셨는데 그 후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남편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전자기기의 또 다른 문제는 배터리 누수와 화재 위험입니다. 65세 박종철 씨의 집에서는 오래된 노트북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화재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특히 리튬 배터리가 있는 제품은 장기간 보관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구형 전자기기에는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67세 김영희 씨는 오래된 컴퓨터를 중고가게에 그냥 팔았다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자기기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객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전자기기를 한 곳에 모아보세요. 서랍, 창고, 옷장 등 집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세 그룹으로 분류해 보세요. 현재 사용 중인 것,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것,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보세요. 마지막 그룹은 대부분 정리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작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기기라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증하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기기 안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백업하세요. 오래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는 소중한 사진이나 문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장 하드에 옮겨두면 기기 없이도 추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창호 씨는 10년 된 컴퓨터에서 찾은 가족 사진들을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 오히려 더 자주 추억을 꺼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는 완전히 삭제하세요. 공장 초기화나 전문적인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다섯째,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세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작동하는 기기는 지역 복지관이나 학교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제품 제조사의 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기기는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보내세요. 73세 오승희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집안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게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니 오히려 보람까지 느껴졌죠. 전자기기 정리의 또 다른 이점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68세 최준호 씨는 15년 된 냉장고를 새 모델로 교체한 후 전기요금이 월 2만 원이나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추억은 물건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71세 박지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함께 썼던 오래된 TV를 버리기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TV를 통해 본 프로그램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은 TV가 없어도 내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더라고요. 이번 주말 집 안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전자기기들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버리기 아까워두는 것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의 황금기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지난 시즌 옷과 신발입니다. 우리의 옷장은 때로 시간의 캡슐과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옷들이 여러분의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72세 윤혜옥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여사님은 젊은 시절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고 30년 동안 구입한 모든 옷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옷장 3개가 완전히 꽉 차 있었는데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살이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이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니까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윤 여사님이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0%는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었어요. 옷장 정리를 시작했을 때 70년대 디자인의 원피스가 나왔는데 태그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고
30년 넘게 보관해 온 옷이었던 거죠.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30년 동안 입었던 정장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자리에 갈 일이 있을지 몰라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솔직히 은퇴 후 제 생활에서 정장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체형이 변했고 스타일도 달라져서 결국 한 번도 다시 입지 않았어요. 68세 김영수 씨의 경우는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신지 않은 구두 15켤레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모두 고급 브랜드였기에 버리기 아까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래 보관된 가죽 신발은 접착제가 약해져 밑창이 떨어지고 가죽이 갈라지는 등 실제로는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옷을 오래 보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어서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입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그리고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솔직해지면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1년 규칙을 권장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라면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체형도 변하고 활동량도 달라지며 스타일 선호도도 변합니다. 20년 전 정장이나 하이힐을 다시 신게 될 일이 과연 있을까요? 71세 박영미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입을 수 있는 옷은 몇 벌 없는데 입지 않는 옷들 사이에서 매일 뭘 입을지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죠. 옷장 정리 후에는 아침마다 옷 고르는 시간이 10분에서 2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매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과 신발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든 옷을 꺼내서 한자리에 모으세요. 옷장, 서랍, 계절별 보관함 등 집 안 곳곳에 있는 모든 옷을 모아봅니다. 양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확인하면 정리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될 거예요. 둘째, 세 그룹으로 분류하세요. 자주 입는 옷, 가끔 입는 옷,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으로 나눕니다. 솔직하게 분류해 보세요.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최근에 실제로 입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셋째, 계절성을 고려하세요. 겨울옷이라면 지난 겨울에 입었는지, 여름옷이라면 지난 여름에 입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계절을 통째로 건너뛴 옷이라면 내년에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세요. 은퇴 후에는 직장 생활 때 입던 정장이나 유니폼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현재 즐기는 활동과 일상에 맞는 옷만 남기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특별한 추억이 담긴 옷이라면 한두 벌 남겨도 좋지만 모든 옷에 추억을 부여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하세요. 이렇게 분류한 후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좋은 옷은 주변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어요. 많은 복지관에서 깨끗한 중고 의류를 필요로 합니다. 64세 이성민 씨는 옷장 정리 후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30년 모은 넥타이 200개를 10개만 남기고 모두 기증했어요.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오히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옷장 정리의 또 다른 이점은 공간 활용입니다. 67세 최경희 여사님은 옷을 줄인 후 생긴 공간에 취미 활동을 위한 작은 공방을 마련하셨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도예를 시작했어요. 버린 옷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얻었죠. 우리 세대는 물자가 귀하던 시절을 살아왔기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옷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옷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 않는 옷을 보관하느라 소중한 공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녁 옷장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옷들이 정말 현재의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인가? 현재의 나를 위한 옷만 남긴다면 여러분의 옷장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5번째로 정리해야 할 물건은 손상된 물건들과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미루기 쉬운 정리 대상입니다. 먼저 손상된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깨진 그릇, 고장난 시계, 수리가 불가능한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76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40년 동안 깨진 도자기와 금이 간 그릇들을 한 상자에 모아두고 계셨어요. 언젠가 접착제로 붙여서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할머니는 상자를 정리하다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런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며 안타까워했죠. 손상된 물건을 보관하는 심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아직 쓸만하다, 고치면 된다, 버리기 아깝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고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5세 강민호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취미로 시계 수리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모은 고장난 시계들이 서재 한 켠을 완전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품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새 시계를 만들 때마다 새 부품을 주문했고 결국 그 오래된 시계들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다가 시계 더미에 묻혀 다칠 뻔한 사고 이후 강 씨는 과감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부는 시계 수집가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했죠. 정리 후 그는 20년 동안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손상된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컵으로 차를 마시거나 흔들리는 의자에 앉는 것은 결코 편안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질이 떨어지면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지만 지금은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용품들은 여전히 집 안 어딘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73세 박정수 씨는 젊은 시절 낚시를 즐겼지만 허리 디스크로 인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낚시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낚시 장비들을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어요. 언젠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낚시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15년 동안 하지 않은 취미를 갑자기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장비는 노후화되어 실제로 사용하려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40대에 골프를 시작했다가 60대 초반의 어깨 부상으로 중단했지만 골프 클럽과 용품들은 10년 넘게 보관했어요. 언젠가 회복되면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리를 결심하고 보니 그 공간에 지금 즐기는 원예 도구를 두는 것이 훨씬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70세 임수진 여사님의 사례는 더욱 의미 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취미로 그림을 그렸지만 60대부터 관절염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화실 한 켠에는 20년 된 물감과 캔버스, 이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 손녀가 놀러 왔을 때 그 미술용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임 여사님은 고민 끝에 모든 미술용품을 손녀에게 물려주기로 했어요. 손녀는 정말 좋아했고 이제 할머니의 취미를 이어받아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임 여사님은 내가 직접 그리지는 못해도 손녀가 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더 이상 즐기지 않는 취미용품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동호회나 학교에 기증할 수도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물건들이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점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할 때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이 취미를 즐긴 적이 있는가? 앞으로 1년 안에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건강 상태나 현재 관심사를 고려할 때 이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아니오라면 그 취미 용품은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취미 용품 몇 가지는 남겨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 중 가장 소중한 한 것만 남기는 식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만 선별해서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4세 오영철 씨는 취미용품 정리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취미에 집착하느라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공간이 생기니 지금 즐기는 원예 활동을 위한 작은 온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옛 취미는 사진으로만 남겨두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죠. 오늘 저녁 창고나 다용도실, 베란다를 둘러보세요. 깨진 물건들, 고장난 가전제품들,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이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이 정말 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묶여 있게 하는 것인가?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때 현재의 행복도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당장 정리해야 할 물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래된 서류와 종이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들, 지난 시즌 입지 않은 옷과 신발, 그리고 손상된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우리 집에 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물리적 공간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알고 보면 필요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2세 김정희 여사님은 물건 정리 후 3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이렇게 넓었다니 놀랍다고 하셨어요. 둘째, 필요한 물건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 중요한 보험 증서를 찾지 못해 낭패를 본 이정호 선생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청소와 정리정돈이 어려워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심지어 벌레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물건이 많은 환경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한데 물건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그 평화를 방해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평생 모은 물건들은 언젠가
가족들이 정리해야 할 짐이 됩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건을 정리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5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부터 시작하세요.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는 남길 것, 다른 하나는 기부할 것, 마지막 하나는 버릴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들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의 내 삶에 기쁨을 주는가? 1년 동안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남기세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63세 박영호 씨는 정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버리는 게 마음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요.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깨끗해지더군요. 요즘은 새 물건을 살 때도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75세 이명숙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물건이 줄어드니 여행을 다녀와도 청소할 걱정이 없어요. 덕분에 더 자주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정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71세 최준영 씨는 내가 떠난 후 자식들이 내 물건을 정리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모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 입었던 옷, 사용했던 물건들이 지금의 당신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제가 30년간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경험에서 옵니다. 방 한가득 물건보다 마음 한가득 추억이 더 값진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물건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의 여유를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정리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